띠띠띠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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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브룽브룽 삐삐 브룽브룽 삐삐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하루 종일 계속 국도변을 따라 걸었다. 며칠 뒤에 산을 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고원지대 길이 지속될 듯입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출발이었다. 혜준이도 상태가 많이 호전됐듯 보였고 산티아고까지 300km가 채 남지 않았다는 숫자가 그려진 담벼락에 기대서 사진도 찍으며 가벼운 마음에 호기롭게 시작한 아침이었다. 약 12km쯤 걸어서 호스피탈 데 오르비고라는 마을에 들어서니 마침 우리 쪽으로 걸어 나오는 마을 주민 부부를 만났고 가족이 걷는 우리가 반가웠는지 영어로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길래 한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마침 점심때도 되었고 준비해온 점심 식사거리도 마땅치 않아서 혹시 마을에 괜찮은 식당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 곳을 추천해줬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이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깔끔한 실내 장식에 뒷마당엔 예쁜 정원도 있고 이제까지 들렸던 곳들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분위기 좋은 경음악도 흘러나왔다. 파는 음식도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와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어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주문을 했다. 이제까지 거쳐온 대부분의 펍에서는 피자를 시키면 싸구려 냉동 피자를 대충 데워서 주고 샌드위치는 씹다가 턱도가 빠지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딱딱한 바게트 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역시 큰 기대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 음식이 나왔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무 훌륭한 거다. 지나가다가 들른 작은 마을에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힘든 풍성하고 큼직한 수타 피자에 호텔에서나 볼 법한 계란 노른자를 살려 버터구이 식빵 사이에 살짝 띄워 만든 촉촉하고 부드러운 샌드위치까지. 이 식당 주인이 어딘가에서 제대로 음식을 배우고 만들어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너무나 훌륭한 요리에 도자기 접시에다가 주인 아저씨가 직접 갖다주는 서비스까지 받은 우리는 벌어진 입을 다무지 못한 채 그저 감동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Muy bien, muy bien, very good을 마구 외치고 호들갑을 떨며 사진을 찍어대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흡입 모드로 진입했다. 계란 노른자가 점포에 떨어져 질질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없이 입안에 쑤셔넣기 바빴고 쫄깃하고 큼지막한 수타 피자를 나이프고 뭐고 그대로 든 채 반은 씹고 반은 삼키면서 넷이 정말 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져들어 그릇에 구멍이 날 정도로 핥아먹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 어제 우리가 고생한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다며 은혜니 축복이니 감사와 사랑 등등 아는 모든 단어와 미사어구를 총동원해가며 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호사에 완전 들떠서 더 걸을 생각도 있고 부른 배를 잡고 뒷마당에서 사진도 찍는 등 한껏 여유를 부리며 놀았다. 이상한 분위기의 전조는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시작됐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도 아주 맛있어 보여서 시켰는데 아내가 자기 커피를 다 마신 후 내 커피까지도 뺏어서 한 입 마시더니 갑자기 그대로 식탁 위에 입안에 커피를 몽땅 뱉어버리는 거다. 너무 황당해서 내가 쳐다봤더니 커피 안에 이상한 게 있어서 뱉을 수밖에 없었다며 식탁을 내려다보니까 언제 들어가 있었는지 뱉은 커피 속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나 마실 땐 몰랐는데. 그럼 난 이제까지 파리 우린 커피를 마셨단 말인가?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서 마을 입구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돌다리를 건너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태준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는 거다. 애가 주저앉는 폼이 심상치 않아서 살피니까 윗배가 심하게 아프다는데 몸을 잘 가누질 못하고 엄청 고통스러워한다. 급하게 애 옷을 올리고 배를 살피니까 왼쪽 갈비뼈 쪽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배가 좌우로 뒤틀어져 있는데 애는 사시나무 떨도 부들부들 떨고 딱 봐도 어제보다 심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다. 마을 길바닥 한가운데라 어디 토하게 할 만한 것도 안 보이고 애는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데 우린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마침 바로 앞에 한 알베르게가 있길래 앞뒤 따질 겨를 없이 그곳으로 애를 데리고 뛰어들어갔다. 내가 수속을 하는 동안 아내가 태준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토하게 했는데 얼마 토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는 애가 바닥에 누워 쩔쩔매는 거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내가 태준이를 데리고 다시 화장실로 갔다. 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니 이건 속이 단단히 탈이 났고 어떻게 해서라도 속에 있는 걸 완전히 다 토해내지 않고는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아이를 거꾸로 붙잡고 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억지로 다 토해내게 했다. 한참 고생을 하고 꽤 많이 토해낸 후 덜덜덜덜 떠는 아이를 방에 데리고 왔는데 아직 밤이 안 돼서 히터를 틀지 않은 방은 엄청 추웠고 옷가지와 침낭으로 아이를 똘똘 감은 후 침대에 눕혀서 진정을 할 수 있게 다독여줬다. 그렇게 얼마간을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듯해 보였다. 오늘이 하필 또 무슨 공휴일이어서 모든 슈퍼가 다 문을 닫아버린 바람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던 데다가 배가 고파도 차라리 빈속으로 두는 게 속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태준이는 결국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게 됐다. 어저께 설사를 심하게 해서 저녁을 흰밥만으로 조심해서 먹이고 아침에도 맨밥에 미소국으로 자극 없이 먹었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고 또 종일 멀쩡하게 잘 걸어서 점심을 아까 피자 같은 일반 음식으로 먹인 거였는데 애초에 위장에 탈이 났었는지 그걸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다. 매일매일의 여건이 도저히 무슨 죽을 해먹일 상황도 안 되고 밥을 싸갈 수도 사먹을 수도 없는 곳이고 점심을 굶길 수는 없는 데다가 아침 들어간 식당 음식이 너무 훌륭해서 그걸 두고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냥 그대로 먹였던 건데 결국 아이의 몸을 망가뜨려 더 힘들게 만든 꼴이 됐다. 겉으론 그렇게 안 보여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면역력도 떨어졌나 보다. 위장 기능도 떨어진 건지 어제 오늘 계속 애가 음식 관련 문제를 통해 힘들어한다. 태윤이도 어제 오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나도 아내도 길지 않은 거리를 걷는데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다고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 힘든 코스들이 줄줄이 남아있는데 산티아고를 그냥 쉽게 정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인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중요한 과정을 넘어갈 길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겨우 1km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만만치를 않다. 매일 20여 킬로미터 이상을 가야만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지형과 코스들인데 태준이 상태가 좋질 않아서 내일도 과연 15km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숙소들도 키친이 있어야 이럴 때 뭐라도 해먹이는데 키친이 없는 곳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숙소를 찾아 코스를 잡기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도 지친 아이들과 아내가 자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방 옆에 있는 홀에 모여서
미친 듯이 떠들며 논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도 거의 다 와서 정상이 보일 때가 가장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한다. 이제까지 힘들게 다 왔는데 이제 고지가 보이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가장 난 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속도도 조절, 코스도 조정, 마음도 잘 다스리고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레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솔직히 정말 이 길을 마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또 모든 함께 해주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인 것 같고 그래야 이 도전이 성공하게 될 것 같다. 내일은 태준이와 모두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야 할 텐데 역시 우리 아빠!